이 퀴즈가 지금 비슷한 문제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나간 1번 문제가 이거는 그냥 기말고사에 그대로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그냥 한 기말고사에 한 뭐 25점짜리 정도 되는 문제야 이게 이 문제가. 뭐 요 정도 그대로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물론 뭐 이대로 내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게 쭉 이렇게 BR 구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 BR 구하는 것까지가 되면은 뭐 니들 통신 뭐 제대로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봅시다 이게. 다음 수신기가 있다. 이거는 딱 보면은 어떤 수신기야 이게? 이게 지금 콜레이터에 콜레이터. 콜레이터. 이제 들어온 시그널에 요 딱 맞춰가지고 신호에 딱 맞춰서 하는 거지 신호에. 응. 신호에 맞춰가지고 1이면 S1T를 보내고 0이면 마이너스 S1T를 보내기로 한 거에 대해서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 콜레이터인데, 그래서 R0 값을 0과 1을 보낼 때 각각 나타내시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보면은 RT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다고. 1이면은 1을 보냈으면 S1T 더하기 NT 저쪽에서 보낸 쪽에서 이렇게 보내고 받는 측에서 아니 저쪽 0을 보냈으면은 마이너스 S1T 더하기 NT 이렇게 될 거라고. 0을 만약에 저쪽에서 보냈으면 이렇게 내가 받을 거라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KS1을 곱하는 거거든. 물론 이게 이제 1이면 S1T, 0이면 마이너스 S1T를 곱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게 그냥 요게 똑같아요. 요게 KS1T를 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 얘기도 또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R0라는 건 어떻게 RT에다가 0부터 TB 사이에 곱하기 KS1T를 곱해서 DT 하는 거라고. 요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요걸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게 대입을 하면은 0을 보냈냐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0을 보내냐 1을 보내냐에 따라서 R0가 나눠진다고. 이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0을 보냈을 때는 0을 보냈을 때 S1T니까 S1T 더하기 NT에다가 K의 S1T의 DT. 만약에 이쪽에 아니 1을 보냈다 하면 요렇게 받는 거고, 0을 보냈다 하면은 0부터 TB 사이에 마이너스 S1T 더하기 NT 곱하기 K의 S1T의 DT에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돼. 이렇게 표현돼. 그럼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걸 이제 좀 더 전개를 하면은 K는 요게 뭐 상수니까 요거 밖으로 인테그랄하고 상관없잖아. 인테그랄. 둘 다 상관없으니까 여기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K에 1을 보냈을 때는 K에 0부터 TB 사이에 S1의 제곱의 DT 여기에다가 어떻게 K에 0부터 TB에 S1T에다가 NT를 DT 해주는 거. 이렇게 받게 된다고. 1을 보냈으면 내가 받는 측이 R0가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0을 저쪽에서 보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와. 또 마이너스 K가 되고 0부터 TB 사이에 S1의 제곱에 DT에다가 K에 0부터 TB에 S1T에다가 NT, D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만 달라진가? 요 값만 달라.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고 이렇게만 되는 거고, 요 노이즈는 똑같아. 요 노이즈 파트는 똑같다고. 왜냐하면은 노이즈 파트는 어차피 이게 드론 시그널이 요게 노이즈가 NT가 이게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이게 1을 보내냐 0을 보내냐에 상관없이 RT 중에서 NT에 관계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은 거라고. 이 두 개가 뭐 왜 같으냐 하면은 1을 보냈든지 0을 보냈든지 내가 수신 측에서 노이즈가 섞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절대 온도 0도보다 더 커지면은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가 움직이거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면 결국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고, 1을 보내냐 0을 보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섞이게 되는 거야. 이 같은 거라고. 응? 이 같다. 같은 텀이로. 같은 항이다. 이렇게 보죠. 같은 항. 같다. 요것만 달라진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달라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게 S1T를 제곱한 거 요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물어봐야 되겠다. 신성준.
EB입니다. 그렇지. EB야. 빛 에너지라고 그래. 빛 에너지. 이걸 EB라고 해. 그래서 이걸 다시 적으면은 다시 적어 봅시다. 그래서 R0가 어떻게 된다고? K의 EB 더하기 이제 여기 우리 요 부분을 우리가 이걸 N0로 합시다. 두 같은 항인데 요거를 N0라고 적자고 그냥 N0라고 적자고. 그래서 이걸 KEB 더하기 N0 이렇게 되고 1을 보냈으면 0을 보냈으면 마이너스 KEB 더하기 N0 이렇게 된다. 0을 보내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N0를 따로 또 적어줘야 되니까 여기 그래서 주로 뭐 이 밑에 적을 때는 where 이렇게 해서 영어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이 적는데 N0는 0부터 DB 사이에 K에 S1T랑 NT랑 DT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게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R0 값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 1번 답은 요렇게 되겠네. 1을 보냈으면은 KEB 더하기 N0 되고 뭐 N0 요 적어줘야지. 마이너스 KEB N0 1번 이렇게 각각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R0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값은 R0인데 값은 R0이니까 막 주사위 던지는 거랑 비슷해. 주사위를 내가 던지기 전에는 1이 나오는지 2가 나오는지 3이 나오는지 4가 나오는지 5가 나오는지 6이 나오는지 이게 다 6분의 1씩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막상 던지고 나면은 어떤 그 중에 특수한 값이 2가 나오든지 4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 값이 나온다고. 이거는 1번은 그 값이야. 이거는 값. 이거는 값이고 이거는 확률 분포야. 던지기 전에. 를 말하는 거야. 이 두 개가 좀 약간 비슷한데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 이게 R0의 값을 적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쭉 적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0 확률 분포는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하듯이 그러니까 N0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측정할 때마다 N0가 계속 달라지거든.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하면은 N0라는 값은 어떤 특정 값으로 나오긴 한데 실제로는 그 값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동전을 던지든지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내가 그 번호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이 6분의 1 나오는 거, 2가 6분의 1 나오는 거, 3이 6분의 1, 4, 6분의 1, 5, 6분의 1, 6, 6분의 1 이렇게 6분의 1씩 가진다는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고 그게 막상 던지고 나면은 그 값이 나올 수는 있어. 값이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확실하게 뭔가 나오잖아. 그 나오고 나면은 그게 이제 뭐 그걸 확률 가지고 할 수는 없어. 던지고 나면은 그 끝나는 거야. 확률이라는 건. 로또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 로또 뭐 토요일 밤에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게 내가 뽑은 뭐 5가지인가 6가지인가 하여튼 그 숫자가 그 나올 확률이 뭐 850만 분의 1이 되지만은 그게 막상 뭐 어떤 숫자가 딱 뽑히고 나면 그냥 그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냥. 그 확률이 아니라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N0의 이제 확률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N0에 가서 확률성 이게 가우시안 분포이거든. 가우시안 분포. 왜 가우시안 분포가 되냐면은 요 NT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또 안 움직이네. 잠깐만. 이게 조금만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이게 끊어져 버려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잠깐만 있어. 됐다.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 분포, N0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라.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니까 우리가 나타낼 때 N0는 이렇게 나타낸다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N0가 가우시안 분포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S1T 때문에 그런 거예요. S1T는 어떤 결정되어 있는 값이잖아. 어떤 뭐 렉탱귤러 펄스를 하든지 뭐 삼각형을 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뭐 어떤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값이 이건 디터미니스틱한 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NT 때문에 그런 거예요. NT가 원래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값으로 나타내면 이게 가우시안 베리어블이 되는 거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된다. 민 값을 구해야 되는데 N0의 민 값을 구하면은 N0의 민 값을 구하면은 expectation을 구하면은 이게 K의 expectation 이게 전체 뭐 다 했는데 옛날에 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시다. S1T에다가 NT 지금 마지막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이 오늘 퀴즈 문제만 풀 수 있으면은 내가 볼 때 뭐 기말고사에서 한 적어도 2점 맞을 수 있어. 이 문제가 그대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조금 변경하겠지만 거의 이 형태로 그대로 나갈 거야. 이 1번부터 5번까지 요 형태로. 그만큼 중요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걸 거의 뭐
모르면은 뭐 그냥 기말고사 시험 안 봐도 괜찮아. 뭐 이걸 내가 좀 더 6장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코사인만 곱하는 거밖에 없어. 뭐 이것만 이해하면은 코사인 곱하는 거는 금방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expectation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expectation K는 상수니까 상관없고 인테그랄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S1T도 expectation은 상관없거든. 그럼 결국 expectation은 NT에만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걸린다. 요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서에서 이게 제로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 0이 돼버려. 이게 N0는 0이 돼. 이거 그러니까 민 값이 제로가 된다는 거야. 민 에버리지 값이. M이 이게 가우시안 분포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M이고 시그마 스퀘어인데 M 값이 제로가 돼버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 스퀘어를 구하는 게 시그마 스퀘어가 원래는 expectation n0의 제곱에다가 expectation n0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위에서 이게 제로였잖아. 이 뒤에 텀이 이게 제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expectation n0의 제곱 요것만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것만 구한 거야.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expectation n0 이렇게 되는데 expectation인데 이제 n0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0부터 tb 사이에 이게 k제곱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S1T, S1 타우, NT, N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정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걸리는 게 요거밖에 없다고. 여기에 걸리는 expectation이 남아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K에다가 expectation 인테그랄 두 개고 TB 이렇게 되고 S1T, S1 타우, expectation NT, N 타우에다가 DT, D 타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응? NT하고 N 타우하고 expectation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안승현 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n 제로 응. 그다음에 델타 응. 델타 t 마이너스 타우입니다. 맞아. 정확했어. 잘했어.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델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T하고 타워 같을 때만 된다고. T하고 타워 같을 때만 되면서 인테그랄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제곱인데 이게 하나 빠지면. 그러니까 2분의 n0 요 빠져나가고 k 제곱 하나 빠져나가고 인테그랄이 하나로 바뀌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S1의 t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이거 아까 했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아까 우리가 EB라고 했잖아. EB, 빛 에너지니까 이걸 이제 따로 적으면은 결국은 2분의 n0의 k제곱 EB가 된다. 시그마 스퀘어가. 그래서 n0의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n0의 k제곱에 이게 EB 이렇게 된다. EB.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R0를 다시 보면은 R0가 아까 이렇게 된다 했잖아. 1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미인 값이 요거는 미인 값이 제로이고 이게 제로라고 했잖아. 제로. n0가 이 제로거든. 제로이고 시그마 스퀘어인 건데 이게 그러면은 r0는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n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KEB가 중심이고 이게 미인 값이고 에버리지 값이고 그다음에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1을 보냈을 때 그다음 0을 보냈을 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마이너스 KEB의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이제 다시 요 밑으로 끌어내봅시다. 밑에 다시 적으면은 R0가 여기에 다시 이제 적으면은 이렇게 n에다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KEB의 시그마 제곱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마이너스 KEB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 시그마 제곱이 요거야. 시그마 제곱이 요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뭘 중심으로? KEB를 중심으로 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시그마 스퀘어를 폭으로 가진 만큼 이렇게 되고 0을 보냈을 때 어때요? 마이너스 KEB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R0라는 게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거든. 랜덤 베리어블. 이거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을 보냈을 때는 KEB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확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KEB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이 x축은 뭐냐면 이거는 R0의 값이야. R0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R0라는 게 이걸 뭐 다시 내가 설명을 하면은 뭐냐 1을 보냈을 때 1을 보냈을 때는 R0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KEB를 중심으로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x축이 R0야. R0. KEB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R0가 요 값이에요. 요 이때 디시전 내리 직전에 요 상태의 요 값 R0 요걸 R0로 하잖아. R0의 값이 마이너스 KEB를 중심으로 이때 확률이 제일 높다고. 이때 확률이 제일 높아. 그렇다고 해서 KEB 말고 다른 값이 나올 수 없냐? 나올 수 있어. 확률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다고. 내가 로또를 1등 맞추기 힘들지만은 1등 맞춘 사람 나와. 850만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건 나온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R0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질 수는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낮을 뿐이야. 낮을 뿐이야.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얘기 지금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무슨 말이냐 이걸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으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인데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난 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해가지고 난 이거 무조건 찍어야 돼. 찍어서 푼다. 요즘 뭐 수능에 주관식은 없지. 찍을 수 있는 것이 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주관식 없으니까 뭐 찍어서 푸는데 생각해봐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영수 탐 우리가 주로 하는 거 이게 네 과목인데 뭐 100점씩 해서 400점인데 400점. 물론 뭐 표준 점수로 바꾸면 또 바로 다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원점수로 합시다. 이게 어려우니까 그는. 근데 내가 보면은 만약에 오지선다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오지선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내가 5개 중에 하나 찍으면은 5분의 1이야. 5분의 1. 5분의 1로 확률로 맞출 수 있다.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찍는다고. 그러면은 400점 내가 뭐 몇 문제인지 내가 정확히 잘 몰라서 하여튼 그렇긴 한데 뭐 몇 문제인지 정확히 뭐 국어 뭐 영어나 뭐 수학 이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뭐 수학은 내가 30문제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다른 건 난 모르겠어. 근데 그게 이걸 다 맞춘다. 5개 중에서 찍어서 내가 다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 문제가 뭐 150문제를 합시다. 150문제. 뭐 이거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150문제다. 그럼 150문제를 내가 다 찍어서 내가 이걸 다 맞추겠다. 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뭐 150문제가 아닐 텐데 하여튼 150문제였다라면은 하여튼 이걸 다 찍어서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150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확률이. 그럼 이거 뭐 5에 150 승분의 1이 요거는 이거는 문제 개수고 이거는 오지선다 형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만큼의 확률을 가진다고. 내가 다 맞출 확률이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 하나 틀릴 확률은 또 이제 이 중에서 하나 150문제 중에서 150개 중에서 하나 틀려서 곱하기 5분의 1에 149하고 5분의 1에 5분의 4에 1 이렇게 된다. 하나 틀릴 확률. 이거는 다 맞출 확률. 100점 이거는 100점. 올백을 한 개 틀릴 확률. 2개 틀릴 확률. 이거 지금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찍어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겠지. 159 중에 2개 해서 5분의 1에 148이고 5분의 4에 이게 뭐 5분의 4에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하여튼 뭐 확률이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합시다. 이렇게 대수된다고.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거의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어떤 0점부터 0점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다 틀리면 0점일 거 아니야. 올백에서 한 400점까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평균으로 보면 이제 이게 200점이니까 이게 뭐 5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400점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80점이네. 80점.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80점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게 좀 약간 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닐 텐데 이게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쭉 나가겠네. 400점은. 이렇게. 쭉 뭐 나가겠네. 이게 400점이 이렇게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x축이 점수고
점수고 내가 받을 이 y축은 확률이에요. 확률. 내가 80점을 받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이게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0점을 받을 확률도 있지만은 400점을 받을 확률도 있다고. 그런 말이야. 이게 R0가 이게 여기 R0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R0 값이 여기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요 상태의 값이 N0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올 수 있거든. 확률적으로 보면.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을 뿐이야. 확률적으로 보면은 내가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400점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 어, 있는데 확률이 낮을 뿐이야. 확률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않고 뭐 만점을 받겠다. 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확률적으로는 존재한다고. 확률적으로는 0은 아니라고. 확률적으로. 그 확률이 낮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뭔가 확률을 배웠으면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불가능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확률이 매우 낮다. 확률이 매우 낮다. 불가능한 건 아니야. 불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하지 않아. 확률은 늘 존재한다고. 그런 확률은 늘 존재해. 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고. 뭐 하면 안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해. 이게. 그래서 요게 R0가 요걸 이제 우리가 해보면은 이게 KB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확률이야. 확률이 이때 제일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다. 100일 때 요 확률은 이제 원래 이 중간 KB보다는 작은 거지 이게 어떤 값일 때. 요것도 뭐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0이다 뭐 요렇게 되는 확률이 이렇게 낮을 뿐이지 그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1을 보냈을 때랑 이제 0을 보냈을 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1을 보냈을 때는 0을 저쪽에서 0을 보냈다 하면은 어떻게 이게 R0가 어떻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마이너스 KEB의 시그마 스퀘어 되는 거고 만약 1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R0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KEB의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KEB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1을 보냈으면은 이게 KEB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R0 값이 요거를 두 개를 동시에 그린 거야.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그렸다고. 동시에 그렸다고 이걸. 1을 보냈으면은 잘 봐봐. 이게 지금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그림이야. R0 값이 KEB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확률 값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이 확률 값들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률 값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값들이 다 다르다고. 0을 보느냐 1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0을 중심으로 해서 KEB고 마이너스 KEB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존재한다고.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요 부분이 여기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딱 영역에서 만나는데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요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큰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늘 요 잘 봐봐. 요 위에 있는 요게 1을 보냈을 때 확률 분포가 확률이 0을 보냈을 때 확률보다 더 크다고 이게 크다고 이렇게 된다. 이게 응? 이게 응? 1을 보냈을 때 확률 분포가 1이 0을 보냈을 때 확률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그럼 이쪽 반대쪽을 봅시다. 0을 보냈을 때 확률 분포 1을 보냈을 때 요쪽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0보다 작은 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1을 보냈을 때가 0을 보냈을 때가 0이 1보다 1을 보냈을 때 확률 분포가 확률이 크다. 확률이 크다라는 거야. 확률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디시전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데 확률이 큰 걸 우리가 하거든.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뭐 아이팟을 내가 주겠다고 해놓고 에어팟을 주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동전을 던지든지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든지 결정해서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주고 아니면은 또는 주사위를 던져서 뭐 이가 나오면은 내가 아이팟을 주겠다 에어팟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확률이 내가 던지기 전에는 던지고 나서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잘못 선택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있지만은 어, 반드시 먼저 확률이 큰 걸 고르는 게 나한테도 유리하다고. 어,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야. 유리하다는 거야. 요거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1을 선택하는 게 낫고 이게 0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이 디시전을 내리는데 R0가 어떻게 한다고? R0가 0보다 크면 에타 값이 0이지. 0보다 크면 1이라고 0보다 0보다 요렇게 디시전을 내린다. 이렇게 디시전. 이게 디시전 블락이야. 디시전 블락. R0가 0보다 크면은 요 디시전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요게 0이니까 여기서는 0보다 크면 에타 값이 이게 0이 되는 거지. 에타 값이. 그래서 여기서 에타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 거지? 에타 값이 제로가 되고 R0가 여기 나오는 값이 요 값이 0보다 크면은 1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고 0보다 작으면은 0이라고 판단하는 게 더 확률적이라는 아니 그 더 합리적이라는 거야.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디시전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BR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BR은 0을 보냈는데 1이 될 확률. 요 확률. 이랑 그다음에 1을 보냈는데 0이 될 확률. 요 두 가지밖에 없어. 요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0이 됐다. 0을 이쪽으로 보냈다 있잖아. 0을 보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probability인데 어떻게 0을 보냈으니까 저쪽에서 0을 보냈으니까 내가 RT는 뭐가 되는가? RT는 뭐가 되겠어? RT는 여기서 RT는 뭐가 되겠어? 요게 들어온다. 요게 0을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S1T 더하기 NT가 들어온다고. 마이너스 S1T 더하기 NT. 이렇게 마이너스 S1T 더하기 NT가 들어오는 거고 내가 1로 디시전 내렸잖아. 1로 디시전 내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걸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야 돼? 요셉인 네.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적어야 돼? 1로 디시전 내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R0가 0보다 크다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거는 뭐 다 물어봐야겠다. 오민식 네, 이거 불러봐 이거는 1을 보내는데 0으로 판단한다. 이걸 확률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 RT가 어떻게 된다고? RT는 S1T 더하기 NT, 그렇지. R0가 0보다 작다입니다. 그래. 잘했어. 응. 요 확률을 구해야 된다고. 요 확률. 그러니까 이게 R0라는 게 물론 요렇게 R0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요게 구해지는 건데 요럴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된다고. 요렇게 될 때 확률. 근데 아까 S1 RT가 S1T 마이너스 NT일 때는 R0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아까 마이너스 KEB의 시그마 스퀘어를 갖는 거고 요 때는 어떻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KEB를 갖는데 이게 R0 요런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BR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그 저쪽에서 0과 1을 우리가 보통 뭐 0, 1 샘플링하고 0과 1이 2분의 1씩 나타나는 거거든. 2분의 1에다가 PR 0에서 1로 되는 거랑 2분의 1에서 probability 1에서 0이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걸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인데 이게 R0가 probability R0가 0보다 큰 거. 근데 R0가 어떻게 된다고? R0가 normal distribution인데 마이너스 KEB의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더하기 2분의 1의 probability R0가 0보다 작은 거 R0가 무슨 디스트리뷰션인데 normal 디스트리뷰션인데 KEB에서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위에 걸 뭐 그대로 따로 적은 거야. 따로 적은 거야. 그럼 요거는 보면은 잘 보면은 R0가 뭐 이게 이걸 보면은 요렇게 된 거. 마이너스 KB를 중심으로 해서 시그마 스퀘어인데 R0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걸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고.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R0가 이게 probability R0가 0보다 작은데 아니 0보다 큰 거지.
0보다 큰 건데 마이너스 KB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큰 거야. 큰 건데 R0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마이너스 KEB의 시그마 스퀘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R0라는 건 디스트리뷰션인데 뭐 어떻게 마이너스 KEB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요 확률이거든. 요 확률이거든. 응? 확률이거든. 이게 R0가 이 마이너스 KEB를 중심으로 KEB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나타내는 거지.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R0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확률을 나타내래. 0보다 큰 거. 뭐 0이 여기다 이게 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요 확률. 요게 BER이라는 거야. 이게 BER이로. 뭐야? R0가 0. 0을 보냈는데 1이 될 확률이 0을 보냈는데 내가 저쪽에서 분명히 송신기에서는 0을 보냈는데 1로 판단할 확률이 이렇게 되는 확률이 이게. 요 확률. 그럼 요거를 이제 구해봐야 되겠지. 응? 요걸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R0가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마이너스 KEB에서 시그마 스퀘어다. 그러면은 요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R0 마이너스 KEB인데 이게 플러스 KEB가 되겠네. 이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요게 PDF라고. 요게 PDF. 이게 PDF라고. 이게 R0의 PDF라고. 이게 우리가 전에 했던 거는 FR0의 R0 이렇게 되겠네. R0라니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보통 X라고 적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R0에 대한 PDF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PDF가 어떻게 0보다 큰 거, 큰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0부터 무한대까지 FR0의 R0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0이었는데 probability 0을 보내는데 1을 보낼 확률 1로 판단할 확률을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럼 이걸 다시 보자고. 그럼 이걸 대입을 해서 넣어 보면은 이걸 대입을 해서 넣어 보면은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넣어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0부터 1 뭐 이 시그마 뭐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R0 플러스 K EB의 제곱에 이게 DR0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걸 어떻게 한다고? 요걸 그대로 이거는 적분이 안 돼. 이 적분을 할 수 없어. 이 적분이 안 돼. 적분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익스포넨셜에 뭐 하는 걸로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적분이 안 된다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적분을 못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분이라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x dx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아니면은 또는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인테그럴 하는데 뭐 a는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b를 합시다.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뭐 a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 제곱 이런 거 적분할 수 있어. 이런 거 제곱이라도 ax가 있으면 요게 이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적분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건 적분이 안 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의 x 제곱 dx 이거 안 돼. 이거 적분 못 한다고. 이거 적분 못 한다고. 적분이 안 된다고. 1번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 마이너스 b분의 a에다가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 이게 뭐 t1부터 t2까지 하면은 좀 지웁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T1에서 T2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할 수 있잖아. 또는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T1에서 T2까지 A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 제곱의 DX 같으면은 요거는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B의 2의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X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이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2b니까 2bx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t1분의 t2 이렇게 하면 적분할 수 있지. 그 x가 있을 때는 이거 할 수 있어. 이 앞에 이분의 x가 없잖아. 이게 r0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이 안 된다고. 이 적분이 안 된다고. 적분이 안 돼. 적분이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적분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적분이 안 되는데 적분을 해야 돼. 이게 적분이 안 되는데 적분을 해야지. 이게 BR이라고. BR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적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적분이 안 되는 거 하려면은 적분이 안 되는데 적분을 할 수가 없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고. 테이블로 만들어 준다.
근데 이 테이블을 계속해서 R0 어떨 때 시그마 제곱이 어떨 때 뭐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Q 펑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로 이제 적어 놓는다고. 그래서 Q 펑션이라는 게 뭐냐? 이게 0부터 x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지. x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루트 파이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 d x라 하니까 또 이 xx 또 이 헷갈리네 또 2분의 u 제곱이라고 했어요. du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뭐라 했다고? q의 x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야. 그냥 이게 적분이 안 되니까 이게 적분이 안 되거든. 근데 적분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펑션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냥 그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 게 q 펑션이라고 이게 첫 시간에 했었어.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q 펑션으로 이제 만들어 둔 거야 이게 q 펑션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q 펑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요 안에 걸 요거를 요 안에 걸 이제 뭔가를 이 치환을 해주면 요거 이렇게 q 펑션으로 나타나. 어떻게 하냐? 요 R0 더하기 K2B 오버 시그마 요 시그마 제곱을 하면 안 되고 시그마로 해야 돼. 이거를 어떤 변수 Z라든지 뭐 U라든지 뭐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두면은 위에 게 마법처럼 이게 Q 펑션으로 바뀐다고 이게. 시그마 제곱이 다 없어지고 이게 막 2분의 1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보면은 이거 잘 보면 뭐 이거 내가 다시 적어볼게 이게 이렇게. 위에 걸 내가 다시 적는 거, 요 부분을 내가 다시 적는다고. 요 부분 내가 지금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오기 좀 힘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걸 내가 그대로 가져온다고. 0부터 무한대까지 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 시그마 제곱분의 Z가 아니지 R0지. R0 더하기 K2B의 제곱에 DR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Z를 이렇게 둔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봐 이게 Z로 뒀으니 이게 Z잖아. 이거 제곱이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뀌겠어? 이 부분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Z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Z로 많이 바꾼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미분해 보자고. 양변을 미분한다고. 그러면 DZ는 어떻게 시그마분의 DR0 이렇게 된다. 이 K2B는 상수이기 때문에 뭐 미분해도 제로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DR0는 어떻게 시그마 곱하기 DZ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대입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그마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 DZ 곱하기 어떻게 시그마 곱하기 DZ 이렇게 되겠지. 근데 시그마가 있으니까 시그마이고 시그마 제곱이 여기 루트 안에 시그마 제곱이 있잖아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다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R0가 0부터 무한대니까 R0 요 값이 0부터 무한대라고 이게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니까 Z는 어떻게 돼? 0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0 넣으면 이게 0 넣으면 R0에 0 넣으면 뭐가 돼? 시그마분의 K2B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R0에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돼?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된다고. 무한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2파이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dz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똑같네 이거 위에 거랑 똑같네 이거 똑같네. 같네. 뭐만 다른 거야 지금? 뭐 u를 z로 바꾼 거밖에 없고 일단 그 다음에 x가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x 대신에 뭐야? 시그마분의 k2b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걸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q 펑션에 이게 시그마분의 K2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그마는 K2B. 근데 시그마라는 건 원래는 시그마 제곱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다고. 이게 다 양수기 때문에 그래. 양수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양변을 제곱해 준다고. 2B의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시해. 주로 이렇게 많이 표시해줘. 똑같은 거야.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 다 K도 양수고 빛 에너지도 양수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양수이기 때문에 표현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시 적어보면은 KB 2B 시그마 제곱이라는데 아까 시그마 제곱이 뭐라고? 시그마 제곱이 아까 얘기했는데 2분의 N0의 K제곱에 2B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었어 이게.
여기 2분의 n제로 k제곱 EB 요게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그래서 이걸 가져간다고. 중간에 내가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넣으면은 또 굉장히 또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한다고. 대입을. 이걸 대입을 한다고. 대입을 한다고.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펑션의 루트 k제곱 EB에 어떻게 2분의 n제로의 k제곱 EB 이렇게 되죠. 아, k 이 제곱이지 제곱. 이 잘못해서 이 제곱이 들어가야 돼 이게. 이 제곱이 돼야 돼. 제곱. 그래서 제곱이 되고 k제곱은 이거 없어져. 이게 k제곱이 없어지게. 그럼 EB 하나 없어지고 요 EB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스퀘어 루트 2 EB 오버 N0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사실은 하나야. 프로버빌티 0을 보냈을 때 1로 받을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게 확률이 이렇게 정해진다. 그럼 우리가 아까 BR을 구하려면 두 개를 구해야 된다 했잖아. 뭘 구해야 된다고? 요거 구했어. 요 부분 구했다고. 요 부분 구했다고. 요 부분. 요 밑에 것도 구해야지 사실은. R0가 0보다 작은 거. 요것도 구해야 돼.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뭐 똑같이 되는데 그래서 probability 1을 보냈는데 0로 될 확률. 이거는 어떻게 probability인데 R0가 0보다 작을 확률이야. 근데 저 R0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를 때 1을 보냈으니까 KEB에서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확률을 말하는 거지. 이것도 구해보면은 시그마 KEB니까 KEB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0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이게 0이라면 0 어떻게 요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요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요 확률. 이걸 다 인테그럴 했을 때.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것도 확률을 보면은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게 이 PDF는 이거 R0는 PDF는 어떻게 되겠어? R0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2 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여기 좀 달라져. 이게 미인 값이 K2B이기 때문에 R0 마이너스 KEB 아까 그랑 좀 달라진 게 이 마이너스만 달라졌어. 이 마이너스가 달라졌어. 아까는 플러스였는데 보면 아까 여기서는 플러스였거든. 여기 플러스였잖아.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로 달라진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여기 달라진다. 그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봐야지. 여기에 F R0에 R0가 D R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대입을 해야지. 요걸 여기 대입을 해야지. 대입을 해서 넣어보면은 그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 다음에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R0 마이너스 K EB의 제곱에 DR0인데 이거 똑같아. 이것도 뭘 한다고? 요거를 드러내가지고 요 부분을 드러내서 뭐 다른 변수로 치환한다고. 아까는 우리가 Z를 했으니까 뭐 U로 해볼까? 뭐 Z로 해도 되는데 그럼 U는 어떻게 한다고? 시그마분의 R0 마이너스 KEB로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U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DU는 양배를 미분해주면은 시그마분의 DR0 이렇게 되고 그래서 DR0는 시그마 곱하기 DU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R0가 어떻게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요 사이 움직이거든. 그러면은 U는 어디서부터 어디가 움직이는 거야? 뭐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KEB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요 넣으면 요 시그마랑 요거랑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루트 5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u 제곱 du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이거랑 똑같아. 이게 시그마분의 KEB의 무한대부터 2파이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u 제곱의 du 요거랑 같아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요걸 보면은 요게 뭐냐면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데 0이고 시그마가 1인 요 가우시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 PDF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0인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민 값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걸 말하는 거야.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잘 봐봐. 위에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걸 말하는 거야. 요 부분.
요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고서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KEB를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시그마분의 KEB보다 더 큰 거 요 두 개 똑같잖아. 이게 뭐 어차피 같은 거거든. 이 두 개가 확률이 같다고. 이게 같은 이게 0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 이 두 개가 같다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다시 적어보면 이 부분이 이게 Q 펑션이잖아. 펑션에 시그마분의 KEB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아까 똑같네. 시그마 중에 루트 K 제곱 EB의 제곱에 시그마 제곱. 여기서 아까 똑같네. 위에 거랑 똑같잖아. 이게 완전히 똑같잖아. 위에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1을 0으로 하는 확률하고 0을 보내는데 1로 판단하는 확률이랑 1을 보내는데 0으로 판단하는 확률이랑 두 개 같아. 같아. 응? 근데 이거는 아마 내가 기말고사에 시험 문제 내면 따로따로 구해줘야 돼. 따로따로 구해서 이게 두 개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면은 이 BR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고. BR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다가 probability 1을 보는데 0 될 확률 2분의 1인데 probability 0을 보는데 1이 될 확률 요게 두 개 같아서 어떻게 Q 펑션의 스퀘어 루트 K제곱 EB의 시그마 제곱 이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의 Q 펑션의 스퀘어 루트 K제곱 EB의 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 같아서 이 Q 펑션의 스퀘어 루트 KEB EB의 제곱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게 Q 펑션에 어떻게 된다고? EB over N0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BR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굉장히 막 길게 설명하면서 이걸 내가 퀴즈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 퀴즈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거의 뭐 기말고사에 거의 25점짜리로 그냥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이걸 풀어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작년 시험 문제를 내가 나중에 또 풀어주겠지만은 이거랑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조금 약간 변형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늘 내가 퀴즈 문제를 쭉 풀어줬잖아. 여기에서 내가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 돼.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뭐 수를 좀 해보고 잘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다. 요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BR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했던 요 BR이 이렇게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잘 봐봐 이게 잘 보니까 이거 잘 봅시다.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게 KS1T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TB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뭐냐면 요 지점에서 R0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디시전을 내렸을 때 이때 BR을 구한 거라고. BR을 구한 거라고. 어때 BR. 얘기했지만 BR을 구하려면은 이게 디시전 여기 넌리니어리티가 들어가지고 뭐 컨볼루션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어.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확률로 되기 때문에. 근데 BR을 지금 구했는데 이 BR을 구하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아주 신기해. 이게 아주 신기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잘 봐봐. 이게 BR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BR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 Q 펑션의 루트 2EB 오버 N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EB 오버 N0를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이게 여기서 많이 봤다고.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여기서 봤어. 이 EB 오버 N0 여기서 많이 본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윤민경. SNR입니다. 그렇지. 어디에서의 SNR이야? 매치드 필터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의 SNR 말하는 거야? 디시전 전에서. 여기서의 SNR이야. 여기서 R0에서의 이 값에서 R0의 SNR이라고 하는데 SNR 값이라고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원래 의도한 게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저를 모르고 했는데
계산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Q 펑션에 스퀘어 루트 SNR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이게 BR이. 이게 신기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야. Q 펑션의 루트에 이게 SNR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형태가.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Q 펑션이라는 게 뭐냐? Q 펑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Q 펑션 QX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떤 이게 X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5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U 제곱분의 EN DU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게 PDF인데 어떻게 돼?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0이고 1인 요 민 값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1인 요 값에 이제 이 PDF를 말하는 건데 이 PDF 여기서는 이 X가 X가 어디에만 관계되는 거야? 요 X는 어디에만 관계돼 있어? 이 적분 영역에만 관계된다. 적분 영역에만 관계되잖아. 적분 영역에만 관계되니까 이게 지금 X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미인값 제로이고 내가 지금 그림 그릴 때마다 좀 내가 이 하니 이 모양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좀 이해를 해줘. 내가 좀 내가 좀 그림에 좀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줘. 이게 적분 영역인데 X가 잘 봐봐. 이게 X가 여기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이렇게 하면은 1번일 때가 이 QX가 클 것 같아. 1번일 때의 Q 1번일 때의 Q 1번일 때의 Q랑 Q의 2번일 때 어떤 게 더 큰 것 같아? 어떤 값이 더 커? 어떤 값이 더 커? 윤상진. 네. X가 1자리에 있을 때 요 값이 더 커. 2자리 아니 요게 QX라는 건 여기서부터 요걸 말하는 거야. 요 적분 값이야 이게. 1을 적분한 게 1부터 적분한 게 커 아니면 2부터 적분한 게 더 커? 1부터 한 게 큽니다. 1분하다 한 게 더 커. 이게 더 크다고 이게. 이게. 근데 아까 Q 펑션 여기 뭐라고? 이게 뭐였다고? 이게 BR이라고 BR. 이게 BR이라고. 우리가 BR을 나타내는 거야. 에러 레이트를 나타내는 거라고. 에러 레이트. 에러 레이트는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윤재현. 네, 높은 게 좋아, 낮은 게 좋아? PER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렇지. 낮은 게 더 좋아. 에러가 안 생기면 더 좋잖아. 이게 낮은 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 Q 펑션은 이게 x가 이게 1 값보다 이게 작으면은 그러니까 qx 예를 들어서 q에 이게 보면 x1 이게 1을 x1이라고 합시다. 1을 x1이라고 2를 x2라 어떤 값이니까 x1하고 이게 되면은 x1이 이렇게 만약에 첫 번째로 if x1이 x2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러면은 q의 x1하고 q의 x2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x1이 작으면은 이게 더 커. 이게 더 크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더 크다고. 그런데 이 큰 게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낮을수록 더 좋은 거야. 낮을수록 더 좋다고. 이게 BR 값이니까 BR이 낮을수록 좋다. 이게 더 좋다고. 이게 더 좋다고. 이게 값이 더 낮을수록 좋다고. 그러면은 이 Q의 x1하고 요 안에 들어간 요 값이 요 안에 들어간 이거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Q의 이 펑션에 Q의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크면 좋겠어. BR이니까 이게 BR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낮으면 좋겠거든.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거든.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높으면 좋을까, 낮으면 좋을까? 높으면 좋을까, 낮으면 좋을까? 윤지수, 네, 높으면 좋겠어, 낮으면 좋겠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렇지, 높을수록 좋은 거야 이게. Q 안에 들어간 건 높을수록 좋다. 그래야 BR이 낮으니 이게 거꾸로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요 값이 이게 x라 하면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BR은 낮아지게 된다고. 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렵나? 하여튼 뭐 그냥 이게 하여튼 뭐 보면은 쉬워. 이걸 이해를 하면 Q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면은 쉬워. 이거 뭐 헷갈릴 거 없다고.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낮아진다고. 작아진다고.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야. 에러 레이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게 크면 클수록 좋다고. 크면 클수록 좋아. 크면 클수록 좋다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게 Q 안에 들어가는 게 크면 클수록 좋아. BR이 낮아져서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바람직하다, 뭐 좋다라고 하지 말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크면 클수록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Q의 X의 좋다고. 근데 아까 잘 봐봐. 이게 BR이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 루트 SNR이라 했잖아. SNR. 요 루트가 돼 있으니까 뭐 좀 약간 다르게는 루트나 뭐 사실 똑같은 거지. 뭐 X가 커지면 루트 값도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SNR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이야. 그러면 BR이 SNR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야. 크면 클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콜레이터를 썼잖아, 실제로는. 근데 이걸 우리가 처음에 내가 처음에 이게 강의 자료 얘기할 때는 보면은 H0T 해가지고 막 했잖아. 이 H0T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막 뭐 이거 모르는 H0T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계산했었는데 H0T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이걸 그만두고 그냥 그걸 때려 넣었다고. 그냥 이걸 콜레이터나 아니면 메시드 필터나 이걸로 해서 지금 계산한 거야. 근데 H0T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요 지점에서 결국 SNR 값으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전에 우리가 메시드 필터 할 때 얘기했지만은 메시드 필터 우리는 BR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가 옵티멈 필터라는 옵티멈 리시버다. 예, 이 목표가 뭐라고? BR을 낮추는 거예요. BR을 낮추는 거라고. BR을 낮추는 게 우리 목표라고. 옵티멈 하다는 리시버, 옵티멈한 어떤 우리 수신기의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뭐냐? BR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근데 BR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Q 펑션의 루트 SNR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SNR은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요 상태의 SNR 말하는 거예요. 요 상태의 SNR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BR을 낮추려면은 SNR을 높이면 돼.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게 SNR을 높이면 된다. 근데 SNR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수신기에서 어떤 우리가 요 모르는 상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 지점에서 SNR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요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지점에서 R0의 SNR을 최대화 하는 필터가 뭐 어떤 필터라고 이게? 이게 어떤 필터라고? 이소연 이게 어떤 걸 넣으면 이게 R0 SNR 최대화가 될 수 있어? 이소연 네. 매치드 이거 어떤 걸- 필터요. 그렇지. 메시드 필터. 그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게 어떤 거라고? 코릴레이터라고 우리 오늘 여기 했던 코릴레이터. 똑같아 두 개가. 같은 거야 이 두 개는. 그냥 수학적으로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SNR을 최대화하면은 이게 할 수 있는 필터 요게 지금 이거 뭔지 몰랐는데 사실은 이걸 구해놓고 보니까 이게 SNR이라고. 그러니까 BR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 이게 최대 목적이라고. 이 BR을 목적. 근데 BR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BR이 Q 펑션의 스퀘어 루트 SNR 이렇게 루트 SNR 이렇게 나타난다고. 루트 SNR. 그러니까 SNR을 높이면은 루트 SNR도 높아지는 거지. 이 SNR이 이렇게 이 루트 값이 이렇게 되니까 SNR이 높아지면 Y 값도 높아진다고. X 값이 높아지면 SNR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SNR을 높이면 좋은데 이걸 우리가 SNR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을 어떻게 구해내야 되냐? 결국 메시드 필터를 구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알아라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이 강의 자료는 굉장히 이제 제너럴하게 내가 이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엔 좀 힘이 들어. 나는 이해하지. 나는 이제는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했잖아. 뭐 20몇 년 계속 이 통신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그래 이거는 내가 이걸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도 결국은 이 지점에서 SNR을 높이려면은 BR을 높이려면은 이 BR을 낮추려면은 SNR을 높여야 되고 이 SNR을 높이는 것 자체가 이게 메시드 필터를 써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사실 그게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이게 좀 약간 좀 꼬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H0T라고 해가지고 막 계속 처음에 하다가 H0T로 하다가 이걸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풀고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콜레이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걸 한 건데
이게 뭐 결국 같은 얘기야 이게 같은 얘기.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보면 H0T가 이렇게 이 메시드 필터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 보면은 굉장히 제너럴하게 한다고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이것들은 제너럴하게 한다고 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 이 뭐냐면은 1일 때는 여기서 보면은 1일 때 S1T를 보내고 1일 때 S1T를 보내고 이게 보면은 1일 때 S1T를 보고 0일 때 이게 0일 때 S2T를 보내가지고 전혀 다른 걸로 보낼 수가 있거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요런 시그널 보내고 1일 때 0일 때는 뭐 요런 시그널 보내도 돼. 이거 0일 보내도 돼.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도 1일 때 이렇게 보냈으면 0일 때 이렇게 보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야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아. 왜냐면 메시 필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보낸다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안 보내. 그러니까 실제로는 S1T 1일 때 S1T를 보내면 2일 때 0일 때 S2T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낸다고? 마이너스 S1T를 보내는 게 제일 좋아.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걸 제너럴하게 하려면은 여기 나오듯이 1일 때 S1T, 0일 때 S2T 해가지고 하면은 더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좀 힘들어서 내가 그냥 다 이걸 바꿔가지고 S1T하고 마이너스 S1T 이렇게 그거만 알아도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걸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블루투스나 아니면은 뭐냐 저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다 LTE 뭐 5G 이런 거 다 여기 1이면 S1T 0이면 마이너스 S1T 이렇게 보내. 다 1일 때 S1T 보내고 0일 때 S2T 보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안 써. 그 바보 같은 짓을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물론 제너럴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S1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S1T 이렇게 해서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구하면은 이거 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S1 A1이고 요게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A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0에서 디션 내리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뭐 하면 돼 이거. 0보다 뭐 크고 뭐 여기서는 이거는 이게 이제 에타가 A1하고 이게 A2가 아니라 마이너스 A1이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1로 판다는 이게 0을 보냈는데 S2T를 보낸다는 0을 보냈는데 에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probability 0을 보내는데 1로 판단할 확률을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야. 예. 그래서 0을 보냈는데 1로 판단한다. 그러면 R0가 어떻게 된다? 이게 R0가 이게 1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1로. R0가 1로 판단한다. probability인데 이거는 따로 넣으면 이 1로 판단하는데 R0가 원래는 실제로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0을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K EB의 시그마 제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0부터 뭐 하는데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A1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A1 이게 A2라고 되어 있는데 A2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마이너스가 부분은 안 되고 A2 이렇게 되는 이게 A2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A1.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해보면은 다 똑같아. 그냥 내가 적은 거는 똑같아. 그냥 요 이것대로 하면은 좀 약간 헷갈려. 이게 지금 A1, A2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해도 괜찮긴 한데 요 강의 자료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좀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차라리 그냥 이게 마이너스 A1이라 하면 이게 훨씬 쉬운데 이렇게 하니까 막 뭐 굉장히 막 제너럴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옵티마이즈 리시버 그러니까 BR을 낮추는 거잖아. 이게 옵티멈 리시버라는 게 BR을 낮춰야 되는데 BR을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하는데 BR을 낮추려면은 여러 가지가 이게 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SNR을 높인다든지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시그널 에너지 시그널 에너지 그러니까 리시브된 시그널 에너지를 이제 맥시멈 올리는 거예요. 올린다고. 인크리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콜레이션을 두 개의 콜레이션을 디크리스 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좀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지금 보기에는 좀 노이즈 파워를 뭐 리듀스 한다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냥 그 BR을 낮추려면은 BR이라는 게
Q 펑션에 루트 SNR로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SNR을 이게 높여야 된다. 요렇게만 생각하면 돼. 요 값이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드 필터나 그 전에 했던 거랑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완전 오늘 내가 이 퀴즈 문제 한 문제 결국 풀어준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 기말고사에 그대로 나올 수 있어. 다시 얘기하지만 25점짜리로 그대로 나올 수 있어. 이게 1번부터 B할까지 다 구하는 거. 요 체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질문 중에 한 학생이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똑같은 얘기인데 SNR을 구할 때 요 지점에서 SNR을 구할 때 이거 메시드 필터나 뭐 이 메시드 필터 이렇게 할 때 요 지점에서 우리가 코릴레이터나 뭐 하는데 요 지점에서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HT를 우리가 ST를 모르는 거 아니냐? ST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로 보낼 때 이게 ST를 보낸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1을 보냈을 때는 S1T를 보내고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S1T를 보낸다는 건 알지만은 1을 보내는지 0을 보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라는 질문을 했어서 이걸 1이면은 S1T를 보내고 그 확률적으로 다루려고 보다 보니까 잘 봐봐 이걸 만약에 RT를 ST 더하기 NT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예 모르는 확률 변이야. 이는 아예 모르는 우리는 아예 몰라. 전혀 모른다. 전혀. 어떤 값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거. 우리는 그냥 가우시안 분포라는 것만 알고 있고 파워만 알고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충은 알지. 어떻게 1이 저쪽에서 1을 보냈으면 S1T고 이거 2분의 1로 확률을 2분의 1로 그다음 마이너스 S1T를 2분의 1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S1T도 확률 변수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 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 변수고 이것도 확률 변수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두면은 RT를 ST 더하기 NT라고 두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확률 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거든 이게. 1번, 2번. 1번은 진짜 모르는 거고 2번은 그냥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알고 있는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걸 확률 변수로 볼 수 있어. ST도 확률 변수로 볼 수는 있어. 이렇게 두면은 ST라고. 근데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풀지를 못한다고. 둘 다 모르기 때문에 풀지를 못해. 응?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접근할 수가 없다고. 둘 다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NT는 아예 모르는 거고 ST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알지만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지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하냐 RT를 이렇게 표시하잖아. RT를 1을 보냈을 때는 S1T 1을 보냈을 때는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S1T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렇게 표시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은 일단 물론 확률적으로 이게 둘 다 2분의 1씩 가지는 거는 맞아. 이게 2분의 1씩 가지는 거 확률적으로 2분의 1씩 가지는 건 맞지만은 이렇게 적으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에선 더 이상 이게 확률 변수가 아니라고. 이것만 확률 변수로 이것만 NT만 확률 변수이지 ST 1일 때는 S1T고 0일 때는 마이너스 S1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확률 변수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거나. 그리고 거꾸로 되기 때문에 이게 SNR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S1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이게 K입이잖아. KSTB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거든. K가 지금 뭐 0만 아니면 아무 값이면 돼도 되거든. 뭐 마이너스 1이든지 1이든지 전혀 상관없어. 이게 SNR 여기 똑같잖아. 이게 K 값이 어떤 값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1이든지 플러스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고. SNR 구할 때는 1을 보냈을 때도 SNR 구하는 거랑 0을 보냈을 때 SNR 구하는 건 두 개 똑같아.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곱이 되거든. 이게 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시그널 파워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같다고.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RT를 ST 더하기 NT라고 두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RT를
1을 보냈을 때 S1T 더하기 NT고 0을 보냈을 때 마이너스 S1T 더하기 NT 이렇게 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이 1번으로 적는 1번으로 적는 거랑 2번으로 적는 건 뭐 똑같은 것 같은데 2번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야. 유용하다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S1T가 이제 뭐 이거 확률 변수는 아니지 적어도 1을 보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적는 거는 뭐야 이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고 그 뭐야 컨디셔널 뭐 무슨 확률이라고 그래 컨디셔널 조건부 확률 그러면 우리말로 조건부 확률 조건부로 이제 나타나는 이 식이라고 조건부 식이지 확률이 이렇게 됐을 때 저쪽에서 보냈을 때 그래서 뭐 이 SNR 구하는 거가 이게 뭐 전혀 상관없어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눠놔서 한다. 그래서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 뭐,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난주까지 내가 사실은 지금 뭐 입시 때문에도 바쁘고 뭐 개인적으로 좀 뭐 프로젝트 끝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내가 채점을 못 하고 있다가 뭐 지금부터 채점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곧 아니 채점이라는 게 그 숙제하고 그 말하는 거야 숙제 말하는 거야 뭐 하고 하여튼 뭐 지금 왜 이 사람 뭐 받아놓고 보지도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보고 있어 지금. 그다음 기말고사 날짜에 대해서 기말고사 벌써 7날이다. 기말고사는 뭐 생각해보고 뭐 아직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수요일날 얘기합시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나? 질문 없으면 뭐 이대로 마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